네, 안녕하십니까. 이슈인 노예 최영수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시민권을 딸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민권 두 번째 시간으로 그럼 과연 어떤 요건과 절차를 통해서 시민권을 신청하는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난 시간에 영상을 보시고 나도 이제 시민권을 따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신 분들은 네, 이번 두 번째 동영상을 참조하셔서 본인이 적격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시민권을 신청하는지 한번 또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시민권의 요건은 이겁니다. 영주권자만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많은 분들이 뭐 이게 다 아시는 겁니다만은 가끔 제가 이제 프랙티스를 하다가 전화를 받으면은 영주권자가 아니신 분이 영주권을 건너뛰고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미국은 영주권 제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으신 분만 시민권을 신청하는 자격을 준다. 이렇게 일단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주권을 받으시 못하신 분들은 영주권을 받고 그 다음에 다른 절차하고 요건을 거쳐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에도 시민권을 신청하는 방법이 한두 개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미국 군대를 가가지고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학생 비자였다든지 또는 취업 비자였는데 어떤 뭐 뜻한 바가 있어가지고 미국 군대에 입대를 하는 경우, 자 그럴 경우에는 이민법에 의해서 영주권을 생략을 하고 바로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매분이 프로그램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예전에 다카라든지 또는 뭐 취업 비자를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특히 이제 학생 비자로 계신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셨는데 지난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때 사실은 이 매분이 프로그램이 상당히 축소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 그 신청을 했다가 아직까지도 백그라운드 체크로 있는 분도 계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신문을 잃은 분도 상당히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주권자여야 되지만 어떤 매분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미국 군대를 가는 이런 절차를 통해서 영주권자가 아니어도 뭐 비민 비자 소지자라든지 어떤 다카 신분에 계신 분들도 바로 시민권을 신청하는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 지금 현재 매분이 프로그램은 뭐 아주 제한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앞으로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혹시 이런 데 관심이 계신 분들은 주위에 있는 군대 모병관, 네, 모병관한테 연락을 하셔서 내가 뭐 취업 비자 홀더라든지 아니면은 학생 비자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다카 신분에 있는 부분이 뭐 뜻한 바 있어서 이제 미국 군대를 간다든지 그렇게 바라시는 분이 계시면 주위에 있는 모병관 사무실에 연락을 하셔서 이 제도가 지금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 한번 문의하는 것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요건은 영주권자야지만 된다. 그거 첫 번째 요건이고요. 두 번째는 18세 이상이 돼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영주권자인데 15세입니다. 또는 16세입니다. 또는 17세입니다. 이런 분들은 18세까지 기다리고 난 다음에 독립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을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물론 여기는 예외가 있습니다. 18세 미만 자녀인데 그 중에 부모님 중에 한 분 또는 두 분이 시민권을 딴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이 18세 미만 자녀들은 시험을 보지 않고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시민권을 따는 것 때문에 본인이 시민권자로 전환이 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바로 주위에 있는 우체국이나 패스포트 에이전시에 가가지고 부모님 중에 한 분 또는 두 분이 시민권을 딴 거를 증명을 하고 바로 미국 패스포트를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자녀분 중에서 이제 패스포트뿐만 아니고 뭐 시민권 증서를 받고 싶은 경우에는 별도로 이민국에다가 N600이라는 신청 양식을 보내서 다시 그 시민권 증서를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18세 이상이 돼야지만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 예외적으로 부모님 중에 한 분이 18세 전에 그 자녀분이 18세 전에 시민권을 타승할 경우에는 부모님을 기화로 해서 시민권 신청을 안 하고 예외적으로 시민권자가 된다는 것,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영주권자이고 그 다음에 18세가 됐는데 그럼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냐?
예, 미국에 체류하는 거주 요건이 또 존재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영주권을 받고 5년 대기 90일 전에 시민권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도 예외가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취득하신 분은 처음 조건부 영주권이나 아니면 영주권을 받고 난 다음에 3년 대기 90일 전에 시민권을 신청하는 자격을 줍니다. 물론 그 3년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받고 그 다음에 시민권 인터뷰를 할 때까지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 분에 한해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3년은 되셨는데 그 중에 이혼을 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일반 시민권 신청하신 분과 마찬가지로 5년 되기 90일 전에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년을 거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민권자 배우자는 3년을 이제 미국에 거주해야 되는데, 그 조건과 마찬가지로, 그 5년이나 3년을 거주했다 할지라도, 그 와중에 6개월 이상, 미국을 밖에 나가 계실 경우에는, 브레이크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3년을 체류를 했다고 할지라도, 6개월 이상 브레이크가 생기면 브레이크가 생기고 난 이후에 미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다시 그 카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좀 주의를 하시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재입국 허가서를 받고 뭐 한국을 나간다든지 해외를 나가는 경우가 계시는데 잘못된 그 정보를 갖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당연히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해서 2년을 받게 되면은 시민권 받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자, 이 재입국 허가서를 받고 나가시다 할지라도 6개월 이상 스트레이트로 미국 밖에 계시면은 시민권을 받는데 브레이크가 생긴다는 것 반드시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물론 지금 뭐 교회에서 사실은 이렇게 선교로 보내시는 분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정부의 이제 관리로서 해외에 나가가지고 이제 또 뭐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일반 회사에 다니는데 미국에서 하는 국가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경우, 자, 요 세 가지 경우에는 우리가 N470이라는 폼이 있습니다. N470. 요것을 파일을 하고 충분히 이민국에서 승인을 받으면은 밖에 나가 계시다 할지라도 밖에 나가서 체류한 것을 웨이브 해주는 그런 제도가 별도로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비영리 단체나 교회의 선교 목적, 그 다음에 미국 정부의 직원, 그리고 일반 회사에 다니더라도 미국이 하는 국적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N470을 미리 승인을 받고 나가시게 되면은 밖에 나가서 6개월 이상 체류를 하더라도 미국에 있는 것 같이 똑같이 봐줍니다. 자, 그래서 혹시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그리고 또 이제 그 시민권을 꼭 신청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이런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시면은 이 브레이크 생기는데 문제가 없게 되는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크게 중요한 요건은 아닙니다만은 신청하는 주에 3개월 이상 체류를 했을 것. 예를 들면 뭐 뉴욕에서 신청을 한다 그러면 만약에 다른 주에서 이사를 왔다. 근데 뉴욕에서 신청하고 싶으시면 이사 온 다음에 3개월 있다가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요건이 몇 개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영주권을 신청할 때는 이런 요건이 없는데 시민권을 신청할 때는 Good Moral Character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따져보면은 시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이 마음이 좀 선량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뭐 법적으로 마음이 선량한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지표가 있습니다. Good Moral Character를 보는데, 그래서 내가 나쁜 사람이라도 그 시민권을 신청할 수는 있겠죠. 자, 그래서 이 Good Moral Character를 이게 이제 심사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한 두세 개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범죄 기록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영주권을 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불척의 일로 해가지고 체포가 된다든지,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경범죄 A, 경범죄 A 이상 유죄 판결을 받으신 분들은 일단은 시민권 받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범죄 A라는 게 잘 모르실 텐데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매춘이라든지 절도, 폭행,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보통 A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음주운전까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A 또는 그 이상, 물론 뭐 특수폭행이라든지 뭐 사기죄라든지 그 다음에 그랜드 라슨이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1000불 이상 그 절도를 했다든지, 자 그런 경우에 펠로니는 당연히 굿 모럴 캐릭터가 없다고 일단은 판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 미스디미너, 경범죄 A도 경우에 따라서는 시민권 받는데 저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영주권 받은 이후에 체포가 돼서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 경범죄 A 또는 그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시민권을 신청하기 전에 변호사님과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 재판을 받은 형사법원에 가가지고 크리미널 디스포지션이라는 범죄 기록이 있습니다. 그걸 떼오시면은 그 안에 체포 날짜, 그 다음에 체포됐을 때에 어떤 죄로 체포가 됐는지, 그리고 재판을 통해서 어떻게 끝났는지 이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최종적으로 보고 변호사님이 요 잣대에 맞추어서 시민권을 할 때 굿모럴 캐릭터가 위반이 된다 안 된다 이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음주운전 하신 분들이 많이 줄었습니다만 그래도 있으신데요. 일반적으로는 음주운전 한 번은 봐준다. 이렇게 지금 판례가 나와 있는데 제가 최근에 또 판례를 좀 보니까 옛날에 했던 그 판례가 좀 바뀌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 경범죄 A 또는 그 이상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크리미널 디스포지션을 발급을 받아서 이미 변호사님하고 충분히 상담을 해서 굿 모럴 캐릭터에 위반이 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신청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범죄와 마찬가지로 굿 모럴 캐릭터를 심사하는데 또 다른 하나의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 예, 제가 최근에 보니까 옛날에는 뭐 3년 또는 5년 세금 보고를 많이 받습니다. 이민관들이. 근데 최근에 한 5년 정도는 글쎄요. N400이라는 시민권 신청서에 이 일한 경력을 쓰긴 합니다만은 실제 5년 또는 3년의 세금을 내라는 거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민국 그 운영 지침에 조금 변화가 있는 거로 그렇게 감지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세금을 안 내신 분들도 굿 모럴 캐릭터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일단은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세금 보고를 안 했다고 해서 굿 모럴 캐릭터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죠.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내가 세금 보고를 일을 했는데 세금 보고를 안 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학생이라든지 또는 리타이어를 했다든지 또는 가용 나이지만 노동할 수 있는 나이지만 예를 들면 뭐 어떤 이유로 해가지고 일을 못했을 경우에는 3년 또는 5년 동안 안 했다고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민국에다가 알려주면은 되고요.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일을 했는데 세금 보고를 안 한 것, 이것이 바로 굿 모럴 캐릭터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세금 보고를 안 했다 할지라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물론 인터뷰 갔을 때에 뭐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리타이어한 사람 외에는 내가 일할 수 있는 그런 나이인데 왜 일을 안 했느냐 그런 질문이 있겠죠. 예, 반드시 이민국 직원이 인터뷰 때 일을 하느냐 그러면 뭐 만약에 뭐 상당한 기간 동안 일을 안 했으면 왜 안 했냐 물어보긴 합니다. 그리고 추가 질문이 그러면 이때 일을 안 했는데 어떻게 먹고 살았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자 그런 경우에도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굿 모럴 캐릭터에 문제가 안 생기니까 세금 보고를 안 했다 그래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없다 이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이해를 하시고 되고 물론 세금에 밀린 분들이 있습니다. 예, 세금 보고를 그러니까 일을 하고 세금 보고를 안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문제가 되지만 이런 분들도 IRS 국세청하고 예를 들면 페이먼트 플랜을 만든다든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세금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페이를 하신 경우에는 아무래도 굿 모럴 캐릭터에 저촉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세금에 밀린 분들도 잘 이런 식으로 국세청하고 합의를 해서 페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굿모럴 캐릭터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 바로 부양료 문제입니다. 자, 부양료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혼을 했다든지, 자, 그럴 경우에, 양육을 하지 않는 상대방 그 배우자가 양육을 맡은 배우자한테, 그 자녀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이제 그런 거겠죠. 네, 그런 돈인데, 뭐, 만 원이 되시는 분은 뭐 2,000불로 내고, 뭐 적게 내시는 분은 300불 냅니다. 1년에. 그 뉴욕주 따르면은. 그래서 이제 금액에 상관없이, 부양료를 내지 못하신 분들도 그것이 문제가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건 어떨 때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면은, 이혼한 분에 대해서 이혼 판결문을 갖고 라는 그런 주문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이혼 판결문에 보면은, 이제 배우자가 A 배우자가 B 배우자한테 부양료를 얼마나 준다 이런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 걸 보고서 이민관이 부양료를 잘 내고 있느냐, 잘 낸다 그러면은 그걸 증명해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죠. 제가 쭉 실제적으로 보니까 많이 이거를 물어보진 않습니다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 부양료가 시민권만데 큰 문제가 되는 경우도 가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부양료가 밀렸다든지 또는 뭐 법원에서 부양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 배우자가 신청을 해가지고 가족법원에다가 뭐 바이올레이션이 됐다든지, 자, 그런 분들은 변호사님과 충분히 얘기를 하시고 부양료를 충분히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민권을 신청하시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굿모럴 캐릭터에 관한 건데, 아무래도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경우가 굿모럴 캐릭터를 판단하는데 굉장히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부분은, 변호사님하고 꼭 상의를 하셔서, 저촉이 안 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준비해 주면 좋겠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들이 아셔야 되는 시민권 신청을 위한 요건입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좀 우리가 또 고민이 되는 게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 뭐 한국에 있을 때 한 번도 영어를 안 하신 분들이 꽤 많으신데, 뭐 평상시 대화는 뭐 나름대로 그냥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이러면 세탁소로 하시는데, 뭐 옷 주문을 받는다든지, 뭐 감사를 표현하는 이런 건 괜찮은데,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하니까, 이거 시험을 본다는데 이게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 분이 있는가 반면에 의외로 본인이 영어를 좀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영어를 잘하세요. 네, 그런데 본인이 이 영어 실력 가지고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느냐고 굉장히 의문을 가진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말로써 이 정도 영어를 하면은 합격합니다라고 객관적인 기준은 드리기가 힘들겠습니다만은 제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글쎄요, 한국에서 영어를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쓰고 읽는 거는 많이 문제가 안 되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뭐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뭐 손님하고 대화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웃 미국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자, 이 정도만 돼도 제가 보기에는 미국 그 시민권 시험에 큰 문제가 없을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말씀드린 대로 본인의 실력을 과소평가하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시민권 신청할 때 영어 시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시는 분이 많은데 제가 말씀드린 걸 좀 고려를 하시고 좀 용기를 가지고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비영리 단체라든지 또는 뭐 어덜트 케어에서 또 시민권 이 시험을 준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도움을 받는다 그러면 이 미국 시민권 신청한 요건 중에 그 영어 시험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실 거로 그렇게 봅니다. 뭐 많은 요건 중에 미국 시민권을 따른 많은 요건 중에 영어 시험 문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이 있는지를 한번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소위 말하는 civic question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말로 하면은 역사 또는 국민윤리 시험입니다. 네, 물론 트럼프 행정부 때 질문을 많이 올리고 또 심지어는 이제 이민국 비용을 많이 올리려고 시도를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이제 다 폐기가 됐고 예전 그대로 100문제 이렇게 역사하고 그다음에 미국 통치 조직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시험이 있습니다. 그 100문제입니다. 그거 중에서 이제 우리가 10문제씩 이렇게 체킹을 만들어 놨습니다. 전체 100문제가 있고요.
그 100문제를 10개씩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어 놨는데 그 중에 하나를 뽑아서 10문제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 중에 6개를 맞추면 이제 통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문제 중에 10문제를 선택을 해서 그 내는 질문에 6개 이상을 맞추면 합격을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60점을 받으면 미국 역사는 합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 civic question, 역사하고 미국 그 정치 제도에 대한 질문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간단한 질문을 많이 씁니다. 네, 물론 그것도 이제 단답식으로 영어로 말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지문을 찍으러 가면은 교재를 줍니다. CD하고 그다음에 이제 북클릿으로 된 것을 주는데, 거기에서 이제 100문제를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두로서 답을 하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의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시민권 신청을 하고 인터뷰까지 한 1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100문제를 좀 열심히 하시면 의외로 좋은 성적을 거두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100문제를 내가 이 주관식으로 물어보는데 이렇게 영어로 주관식으로 답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지 마시고 일단은 한번 그 이민국 웹사이트에 기출 문제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100문제 civic question 문제고요. 그게 추가해가지고 영어로 쓰고 읽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총 3가지 파트인데, 자, 영어로 쓰는 경우는, 이민관이 한 문장을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럼 그거를 받아서 쓰는 거죠. 받아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I love America라든지, we elect the president every 4 year라든지, Columbus Day is in October. 이런 식으로 불러주면은, 이렇게 쓰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페이퍼에다가 쓰지 않고, 이제 그 컴퓨터 스크린에다가 조이스틱을 가지고 이렇게 씁니다. 스타일러스 가지고 쓰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쓰고, 이제 그걸 맞으면은 이제 그 쓰는 시험이 통과를 하게 되는 그런 절차인데요. 한 번 틀렸다고 해서, 그게 이제 모든 게 다 끝나는 거 아닙니다. 쓰는 것도 3개를 물어보고 그 중에 하나만 쓰게 되면은 합격을 시켜줍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첫 번째 불러준 문장을 잘 받아 썼다. 네, 그렇게 되면은 쓰기는 합격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첫 번째는 잘못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두 번째를 했는데 두 번째 이제 잘 썼다. 그것도 합격입니다. 그래서 3개 중에 하나만 잘 쓰시면 쓰는 문제는 이렇게 이제 합격을 시켜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듣고 말하는 것인데요. 자, 듣고 말하는 거, 이게 좀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듣고 말하는 경우에는 이제 인터뷰를 가시면은, 사실은 이제 이민관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제가 데리고 갔던 어떤 택시기사 한 분은 이제 선서를 하고, 이제 날씨가 어떠냐, 잘 왔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분이 굉장히 당황을 하셨는지, 그냥 이 대답은 안 하고 다고 예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있으면서 굉장히 이제 걱정스럽게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계속적으로 물어봐도 자꾸 예스만 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민관이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 것이냐, Are you telling me a lie?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또 계속 웃으면서 yes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듣고 말하는 것도 너무 큰 건 아니지만 너무 이게 당황이 되시면은 간단한 것도 이해를 못 하시고, 한국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좀 미안하고 좀 이게 난처하면은 웃는 그런 습관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분은 계속 웃으시면서 네가 나한테 거짓말을 하냐고 물어봤는데도 yes 하다가 다시 시험을 봐야 되는 그런 것도 제가 목격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이제 듣고 말씀하시면은 사실은 시민권 듣고 말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 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읽는 겁니다. reading. 자, 이 부분은 아까 받아쓰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we elect the president every 4 year가 이제 만약에 했다.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이제 스크린에다 띄웁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읽어봐라.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개 중에 하나 맞추면 됩니다. 그래, 첫 번째, 두 번째 혹시 못 읽었다 그래도 하나만 맞추게 되면은 합격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보시고
혹시 모르시면 뭐 다른 문제로 넘어가도 되니까 그 읽는 것도 크게 문제가 안 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우리가 지문직으로 할 때 교재를 받습니다. 그 교재에 쓰고 읽는 모든 그 철자, 그 워드를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공부하셔도 그걸 조합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쓰는 거하고 읽는 거를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교재를 공부하시면은 쓰고 읽는 것도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듣고 말하는 게 있는데 이게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어떤 경우는 좋은 이민관을 만나면 뭐 굉장히 진짜 기본적으로 예스 노만 해도 뭐 특별한 문제 없이 합격하신 분이 많은데 또 굉장히 예외적으로 까다롭게 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면 그런 뭐 캐주얼한 그런 대화뿐만 아니고 예를 들면 시민권 그 퀘스천 중에 미국 선서를 이해하느냐 그런 문제를 또 이렇게 영어로 물어봅니다. 그럼 이분이 뭐 하와이유라든지 뭐 날씨 같은 거 이런 걸 굉장히 잘 하시는데 이런 전문적인 거, 뭐 컨스티튜션이라든지 얼리지언스라든지 미국의 뭐 이렇게 서약하는 게 무슨 뜻인지를 설명해 봐라 이런 분도 계셨어요. 굉장히 예외적입니다만은 자 그렇지만은 그런 걸 제외하고 나면은 그 이민관이 캐주얼하게 묻고 대답하는 것도 크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너무 부담은 안 가지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런 읽고 말하는 것도 이제 황당하게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N400이라는 이민 그 시민권 신청서에 기초를 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하실 때 N400에 있는 질문까지도 충분히 소화를 해내면 문제 없이 듣고 말하는 것도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역사, 그 다음에 그 통치 조직, 그 다음에 영어로 읽고 쓰고 듣기. 자, 요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물론 이것도 이제 그 예외가 있습니다. 시험을 보기는 하되 한국말로 볼 수 있는 그런 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본인이 해당되시는지 한번 보세요. 자, 50살이 됐고, 그 다음에 영주권 받은 지 2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50, 20 룰입니다. 50살이 되고 또는 그 이상이 되고 영주권 받은 지 20년이 되신 분 또는 55세가 되셨어요. 그리고 15년 또는 그 이상 영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 이거는 55, 15 룰입니다. 그 다음에 65세가 넘으시고 20년 이상 영주권자인 경우. 자, 이렇게 세 가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영어로 말하고 읽고 쓰는 요게 면제가 됩니다. 물론 역사 시험이라든지 이런 아까 말씀드린 시빅 퀘스천은 면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국말로 본다는 것 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물론 65세가 되고 20년 영주권자는 이 100문제 중에서 20문제만 공부하면 됩니다. 영어로 그것도 이제 한국말로 네, 그렇기 때문에 50세 이상이 되신 분들은 본인이 영주권 받은 지가 20년 또는 15년 이런 것들을 따지셔 가지고 그 영어로 시험 보는 게 면제가 된다는 것 이해하십시오.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50세 되고 20년 이상 영주권자 또는 55세가 되시고 15년 영주권 소유자 그 다음에 65세가 되시고 20년 이상 영주권 가신 계신 분 자 이렇게 되신 분들은 영어 시험이 면제된다는 것 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요 예외에 해당이 되신 분도 있는데 예를 들면 해당은 안 되시는 분 중에서 이 영어 시험이 면제되는 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이 바로 이제 disability에 기초한 분인데 뭐 예를 들면 치매가 계시다든지 또는 뭐 수술을 하셨는데 이 학습 능력을 상실하신 분이 가끔 있습니다. 예, 대부분은 이제 좀 연로하신 분들이 그러신 분이 많은데 이런 disability의 웨이브를 받을 수 있을 경우에는 시험이 전면적으로 면제된다는 거. 이 제도를 둔 이유는 뭐 아시다시피 뭐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나이라든지 또는 신체적 조건, 그 다음에 사고로 인해 가지고 학습 능력이 결여되신 분한테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공부를 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해서 이제 성인이 되신 경우에는 시험이 전면 면제된다는 거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 이 disability, 이 장애로 인한 이 면제 신청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예, 사실 이게 또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은 일단은 그런 형태로 해서
그런 이유로 해서 학습 능력을 사실 상실을 했기 때문에 시민권 시험을 공부할 수 없다고 이렇게 판단되시는 분은 관련 그 의사한테 가가지고 뭐 주치의한테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주치의가 리퍼 하시는 뭐 정신과 관련 분야. 네, 지금 그 이민국 규정을 보면은 반드시 정신과를 갈 필요는 없습니다. 예, 주치의를 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그냥 편지만 하나 써가면은 요게 그냥 된다고 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건 아니고요. 이민국에서 지정한 그 양식이 있습니다. 그거를 본인을 치료하고 진찰했던 의사가 충분히 잘 써줘야지만 이 디서빌리티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한 번 갔는데 뭐 주치의가 그냥 간단하게 써가지고 줬어요. 자, 그런 경우에 이민관이 그걸 보고서 뭐 테스트 한 것도 없고 그냥 하루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뭐 그게 기초해가지고 그 디서빌리티로 인정해달라고 이렇게 하면 안 해줍니다. 네, 그래서 의사가 그 폼을 작성해서 줬다고 해서 100% 디서빌리티를 인정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본인이 이제 시민권을 신청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학습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은 충분히 상담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이 머리에 대해서 CT를 찍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약품을 뭐 일정 기간 복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상담도 몇 세션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한 다음에 의사가 최종적으로 디서빌리티 폼에다가 충분히 설명을 해서 사인을 하고 그것을 이민국에 신청서 같이 제출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좀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충분히 내가 학습 능력이 없다는 것을 진찰과 그리고 그 의사가 이제 소개하는 치료하는 그런 절차를 충분히 받고 난 다음에 그 결과들을 디서빌리티 폼에다가 넣어서 제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담이 갖고 있는 이 시민권 시험, 여기에 대한 어떤 예외도 잠깐 알아봤는데 여기에 해당되신 분들은 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언제 이거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냐? 예, 이것도 있는데요.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영주권을 받고 5년 되기 90일 전에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받으신 분은 영주권을 처음 받으신 것부터 3년 되기 90일 전에 신청을 하신다. 대신 부부 관계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권자 배우자로서 3년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시민권 인터뷰 갈 때 아까 말씀드린 뭐 시험도 보고 하는 것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내가 아직까지도 시민권자하고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그런 서류들을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뭐 세금이라든지 뭐 리스라든지 유틸리티 빌이라든지 그다음에 무슨 뭐 크레딧 카드 빌이라든지 또는 뭐 은행 서류 또는 보험 관계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제출하셔서 내가 3년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소명을 하고 시험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시민권은 N400이라는 N400 예, 이 폼을 사용을 하고요. 제가 처음에 프랙티스 할 때보다 거의 몇 배의 분량이 좀 늘어났습니다. 예, 갈 때 뭐 이렇게 세월이 갈 때마다 이민국에서는 아무래도 좀 더 이제 그 정보를 많이 받기 위해서 그 페이지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그 분량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5년 그 이사 기록이라든지 그 다음에 5년 이상 시민권 신청한 날로부터 소급해서 5년 동안 해외 나가 있는 기록이라든지 그 다음에 직장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좀 해 놓으시면 나중에 변호사님이나 아니면은 도와주시는 분들이 그 신청서를 작성할 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민국 비용은 725불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민국 비용을 지금 많이 올리려고 사실은 했는데 거의 2배씩 올리려고 했습니다만은 가처분이 돼가지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제 폐기가 되고 뭐 여느 때와 같이 725불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사실 725불이라는 돈이 사실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이제 시민권을 신청하고 싶은데 이 725가 없어서 못 하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변호사비도 또 들어가고 하니까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1,500불도 들어가고 2,000불도 들어가고 하거든요. 자, 그럴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메디케이를 받는다든지 그래서 본인이 받는 수익에 비해서 이게 725불이 많다는 거를 객관적인 증명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은 725불을 면제받는 어떤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메디케이를 받는다든지 SSI를 받는다든지 푸드 스탬프를 받는다든지 이런 분들은 이걸 신청을 하실 때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면은 이 725불을 면제받는 이런 신청서를 별도로 넣어 드릴 수가 있다는 거,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민권을 신청할 때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영주권 사본이 필요하겠습니다. 앞과 뒤를 복사해서 제출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권이 있습니다. 여권. 예. 대부분 한국 분들이 지금 동영상을 보실 텐데 한국 여권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하세요. 영주권이 만기가 됐고 또는 한국 여권이 만기가 되셨는데 이거를 그러면은 갱신을 하고 시민권을 신청합니까? 아니면 그냥 해도 됩니까? 하는 분이 많은데 뭐 가장 좋은 거는 아시다시피 뭐 영주권도 갱신을 하고 신청을 하시고 그다음에 한국 여권도 뭐 갱신을 하고 이제 인터뷰를 가시기 좋겠습니다만은 실무적으로 보면은 사실 영주권을 분실한 경우 또는 영주권이 만기된 경우 또는 한국 여권이 만기된 경우도 충분히 사유를 밝히면 크게 문제를 안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조금 이렇게 뭐 완벽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갱신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만은 급하게 한다든지 또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만기된 여권과 영주권도 신청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미국 패스포트, 미국 여권에 필요한 그 사진 2장, 증명사진 2장이 필요하고요. 이 사진도 집에서 이렇게 요즘에 기술이 좋으니까 뭐 프린터를 해서 오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이민국 웹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그 증명사진 규칙, 증명사진을 제출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맞추어서 이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금 보고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5년이나 3년 정도 이렇게 이제 필요한데 생각보다는 이거를 최근에 요청하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본인이 세금부가 있으실 경우에는 인터뷰를 위해서 미리미리 좀 챙겨 두시는 게 일단 좋을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 이제 체포가 되신 분들, 법원에 가신 분들은 뭐 바이올레이션이라든지 그 케이스가 디스미스가 됐다 할지라도 반드시 크리미널 디스포지션 그 범죄 기록을 떼 가지고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혼 증명서 또 가끔 요구하기 때문에 혹시 영주권 이후에 받은 이후에 이혼을 하신 분들은 이혼 판결문도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군 복무에 관한 등록 여부를 물어보는 그 질문이 있는데 그걸 Selective Service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상에 18세에서 26세 되는 분들은 이 Selective Service라는 그 프로그램에 등록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나이 때 보통 하세요. 뭐 고등학교 때 한다든지, 뭐 대학교 때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정보를 받아가지고 이제 인터넷으로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이걸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18세나 26세 사이에 계신 분들 중에서 시민권을 신청하시려고 하신 분들은 Selective Service를 구글 하시면은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기본적인 인포메이션을 넣으시면은 이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민국의 그 N400 시민권을 신청하실 때 그걸 프린트를 해서 넣으면은 크게 문제가 안 되고요. 문제가 되는 거는 26세가 지났는데 그 26세까지 안 하신 분이 좀 문제가 됩니다만은 이민국에서도 이러한 경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세에서 26세까지 미국에 계셨지만 모르고 셀렉티브 서비스를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도 그 사유를 충분히 증명을 하고
그 다음에 셀렉티브 서비스를 관장하는 곳에서 등록이 안 돼 있다는 편지를 받게 되면은 요 셀렉티브 서비스 그 의무를 면제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혹시 안 하신 분들은 변호사님과 상의를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네, 그렇게 해주면 되고요. 아까 굿모럴 캐릭터를 증명할 때 부양료 지급 문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인터뷰를 갈 때 그거를 굳이 만들어 갈 필요는 없고 대신해서 혹시 이런 문제가 나와서 보충서로 나오면은 배우자라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평소에 이제 그 페이먼트를 수표라든지 크레딧 카드 이런 걸 했다 그러면 네, 그런 것들을 인터뷰 이후에 보충서를 받았을 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비해야 될 것 중에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 이름을 변경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물론 시민권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뭐 여자분 같은 경우 남자의 뭐 last name을 따르시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법원에 시빌 코트 가가지고 네임 체인지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네임 체인지 서티피킷 그 판결문을 반드시 첨부를 해서 이민국에다가 제출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굉장히 많은 분야인데 이 정도 혹시 아시게 되면은 시민권을 신청하는데 어떤 요건이 필요하고 또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를 아마 그래도 잘 아실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고 보통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 조금 미국 시민권 시험에 부담이 있는 분들도 주위에 도움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요즘 애플리케이션을 많이 쓰시는데 우리 셀폰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서 또 좀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고 뭐 그렇게 하면은 시험 문제는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을 가지시고 이번 기회에 한번 시민권을 신청하시는 그런 결단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시민권이 사실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은 어태치먼트, 정서상 나라의 국적을 바꾼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고 또 한국 사람이 특히 애국심이 강하신 것 같아요. 미국에 나와 있는 분들 특히. 자, 그렇다 할지라도 시민권이라는 것은 하나의 타이틀이다. 내 인생의 변호사 타이틀, CPA 타이틀, 운전면허증 타이틀 이런 것 같은 하나를 더 추구하는 것이다. 네,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시고 꼭 신청을 고려해 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선 땅 미국에 투표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목소리를 충분히 전달을 해서 또 이민사회를 또 한층 고양시키는데 일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시민권 요건과 절차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영수의 유스인 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